그다음에 이제 슬로베니아. 이것도 정말 특색이 있는 나라입니다. 슬로베니아는 이제 크로아티아 북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트라 반도 맨 밑에 있는 피란, 지도의 맨 밑에 있는 피란이 크로아티아의 유일하게 아드리아해로 뻗어 있는 항구입니다. 이곳만 아드리아해로 향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슬로베니아하고 크로아티아하고 아주 전쟁을 심하게 해서 슬로베니아가 이곳을 유지하고 해서 지중해로 나가는 길목을 트인 곳이 피란인데요. 그곳에서부터 이제 이 슬로베니아 지역은 알프스 산맥이 끝나는 지역입니다. 스위스나 프랑스에서 시작했던 알프스 산맥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를 거쳐와서 이 슬로베니아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카르스트 지형이에요. 그래서 지하가 동굴이 12,000개나 있답니다. 12,000개가. 어마어마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개 슬로베니아 하면 브레드 호수만 가서 그냥 그 배 한번 타보고 오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남서쪽에 있는 이 동굴을 주로 관광을 하시기 바랍니다. 피란을 가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해변가의 아름다운 동네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스트라 반도의 맨 북단에 있는 도시인데요. 여기도 꼭 한번 가보시고, 여기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곡가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인 타르티니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타르티니 동상도 있고요. 정말 그 교회당을 중심으로 동네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서 이곳을 꼭 가시기 바랍니다. 동굴 여행, 슬로베니아는 동굴 여행이 탑입니다. 이 두 군데 동굴이 약 30분 거리에 붙어 있거든요. 이 외에도 뭐 알려지지 않은 동굴이 12,000개라니까요. 포스토이나 동굴과 스코찬 동굴. 정말 어마무시한 규모고요. 저도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여러 개 동굴들 다녀봤지만 제가 보이는 슬로베니아 동굴이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오른쪽에 있는 스코찬 동굴은 세계문화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촬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위쪽에 있는 거는 브로셔에 나와 있는 사진이고요. 아래 동굴 입구만 제가 찍어온 제 사진입니다. 그 브로셔에 나와 있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자연 그대로 보존이 돼 있고요. 절벽이 한 100m 위에 이렇게 잔도가 돼가지고 동굴 속에 이런 협곡이 있어요. 그리고 동굴 속에 강이 흐릅니다. 12km나 되는 강이 동굴 내를 흐르면서 폭포를 이루고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신비한 곳을 이 동굴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꼭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한국 사람들 너무 많이 가는 것이죠. 알려진 블레드 호수, 그리고 블레드 호수와 그 성곽. 이것도 옛날에 로마 제국에서부터 있었던 하나의 귀족의 별장입니다. 성곽이고요. 여기에 가면 이제 그 가운데 그 사진에 있는 것처럼 교회당이 성모 승천교회라고 그러죠.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프레트나라는 이런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갑니다. 그래서 이 성곽에 살던 그 왕족이 이 성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게 하려고 이 프레트나라는 노 젓는 배를, 저기 생긴 배를 딱 23척만 인가하도록 돼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프레트나는 23척만 있을 수 있고요. 이 사공을 뽑는데 경쟁률이 수백 대 1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프레트나의 그 사공은 잘생기고 건장하고 정말 멋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슬로베니아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직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천교회까지 약 15분, 20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걸 경험을 해보는 게 이제 이곳의 이제 큰 상품이죠. 그리고 이제 그 블레드 성곽 위에서 보는 이 블레드 호수, 성모 승천교회를 비롯한 이 장면 한번 보십시오. 정말 아름답습니다. 진짜 아름답고요. 저 멀리 이제 알프스 산이 보이고요. 이 지역을 트레킹해도 좋습니다. 이 블레드 호수를 삥 둘러서 트레킹을 하면 5시간 정도 쉬어가면서 하면은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 잡고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멋진 코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곽 위에다 올라가서 이런 이제 전경을 한번 훑어보시고 이렇게 여행을 하시면 슬로베니아는 정말 멋진 곳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팁을 드린다면, 저는 이제 가끔 이런 팁을 하나씩 넣었어요. 블레드 호수에 가면은 에어비앤비 숙소를 꼭 얻으십시오. 정말 아름답고 쌉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는데요. 2층에서는 주인장이 살아요. 정원도 옆에 크게 있고, 정말 전통적인 어떤 유럽의 어떤 풍의 가옥이죠. 2층에 제가 살고 3층을 이제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3층에 이제 기거를 했는데 이렇게 테라스에서 즐길 수도 있고요. 아침 시간에는 이 주인장이 의사 선생님인데 그 2017년도인가요? 18년 초에 우리가 평창 올림픽을 했잖아요.
그때 의사진으로 왔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코리안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 얘기를 하면서 같이 밥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느라고 재밌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이게 가정집 같고 또 뭐 저 친구나 이게 뭐 꼭 가족 같아요. 그렇게 지냈는데 이런 B&B를 한번 뒤져서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 너무 아름다운 동네죠. 뭐 여러분 아시겠죠? 음악의 그 나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스트리아도 이번에 코스가 슬로베니아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빈이나 이런 동쪽은 못 갔어요. 나중에 뭐 가면 되고 옛날에 또 한번 다녀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블레드호스에서 할슈타트에서 잘츠부르크, 모차르트의 고향이죠. 거기 거쳐서 제가 가고 싶은 곳은 사실은 그로스 글로크너 하이 알파인 노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는데 스위스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던 알프스 산맥을 넘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게 차로 넘을 수 있는 도로가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한 2,500m 되는 그 산을 넘는 고속도로가 있거든요. 그걸 소개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스부르크를 통해서 이탈리아로 갔던 그런 여행 코스입니다. 뭐 할슈타트는 여러분 너무 다 알려져 있는 곳이죠. 세계 문화유산이기도 하고 그 동네가 뭐 그림 엽서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전망대도 있고 너무 아름다워. 이건 제가 설명 안 해도 이미 다녀오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걸 꼭 거쳤다가 잘츠부르크를 이제 갔었죠. 잘츠부르크는 뭐 모차르트의 고향이고 그 가운데 노란 건물이 모차르트 생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잘츠부르크 대성당도 멋있고 거기 위에 올라가는 성곽도 멋있고 그래서 이제 잘츠부르크를 거쳤고요. 여기서 하나 이제 한 가지 제가 그 정말 잊지 못할 실패담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자동차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를 몰고 구글 맵스를 켜가지고 이제 잘츠부르크를 성당을 딱 치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구글 맵스는 그 구석구석 동네길까지 다 안내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잘츠부르크에서 동네길로 꾸불꾸불해서 갔는데 잘츠부르크 대성당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근데 대성당 안에 주차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빨간 박스가 있는데 그래서 차도 몇 대 안 돼 있고 그래서 거기다 딱 차를 대고 성당을 구경하고 그 위에 있는 이제 오헨짤츠부르크 성당까지 가는 그 케이블카가 있거든요. 그거 타고 한 2시간 만에 내려왔더니 나가려고 했더니 입구에 철문이 딱 올라오면서 철기둥이 쫙 올라오더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야 되냐 물어봤더니 거기 이제 그 마차를 이렇게 끄시는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폴리스 그러는 거예요. 웬 폴리스야? 그랬더니 주변에 경찰이 한 명도 없는데 경찰서까지 가서 당신은 주차 위반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주차 위반이냐? 그 이제 경찰서를 간 거 아닙니까? 잘츠부르크 경찰서를 찾아서 한 20분 걸어서 갔어요. 찾아서 갔더니 이런 티켓을 하나 딱 주는 거예요. 주차 위반 딱지가 2시간밖에 안 있었는데 무려 100유로 하룻밤 호텔비예요. 13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곳은 잘츠부르크 대성당을 드나드는 신부님이나 수녀님들 주차장인데 네가 돌아서 냈다는 거예요. 썼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코드가 있어요. 나갈 때 코드를 짝짝짝 누르면 그 철문이 쫙 내려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야매는 좀 이제 죄송합니다. 속어인데요. 그 구글 지도를 보고 그렇게 골목길로 해서 동네로 돌아가다 보니까 주차 위반이랍니다. 그래서 100유로를 낸 적이 있는데 절대 이러한 유명 관광지를 갈 때는 공용 주차장에 주차하십시오. 저도 이제 항상 그렇게 하는데 이 잘츠부르크에서는 그냥 무심코 잘츠부르크 성당을 쳐서 그 주변에 있는 어떤 공용 주차장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잘츠부르크 신부님 주차장을 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접은 잘 받았는데 주차비가 너무 비싸죠. 하여튼 이런 제가 팁으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로스 글로크너 하이 알파인 노드. 정말 평생 넘어볼 수 없는 알프스를 나폴레옹은 말 타고 넘었다 그러죠. 3개월 동안에 걸쳐서. 근데 저는 자동차로 넘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거는 유일한 알프스를 넘을 수 있는 유료 도로입니다. 알프스 중에서도. 그게 바로 그로스 글로크너 하이 알파인 노드거든요. 길이는 47.8km. 그 체람제 호수라고요. 잘츠부르크 남단에 있는 아름다운 호수에서부터 리엔츠라는 동네까지 가는 알프스 정상을 넘어가는데 정상 고도가 2,500m입니다. 통행료는 무려 26.5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3만 원 정도 돼요. 한 1시간 정도 넘어갔다가 1시간 있다가 다시 넘어오는데 한 2-3시간이면 볼 수 있는 곳인데 3만 원 정도. 근데 가볼 만합니다.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이런 경치를 보고 넘어갑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알프스 산 저도 이제 스위스를 다 둘러봤고 이탈리아 알프스도 봤지만
차로 이렇게 정상까지 넘어서 이런 길을 넘어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휴게소가 있고요. 뭐 카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진정한 알프스. 이때가 제가 6월 달인데 이렇게 눈이 다 덮여 있고요. 정말 알프스를 맛볼 수 있는 이 도로를 꼭 한번 넘어 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찍어온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도로를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제가 일부를 찍어왔지만 돈을 내서 그런가요? 정말 멋지더라고요. 근데 3만 원어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스트리아 가시게 되면은 뭐 잘츠부르크도 좋지만 이러한 대자연을 통해서 알프스를 넘어가는 그런 체험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동네였습니다. 멋지죠? 이 6월의 모습이에요. 근데 5월 이전에는 오픈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가시기 바랍니다.